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앞부분은 뭐로 이루어졌냐? 고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뭐로 이루어졌다고? 고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뭐에 대한 풀이라고요? 고차 방정식. 어렵진 않아요. 방정식이어서. 함수에 비하면 이제 좀 쉬운데, 우리가 몇 차 방정식까지 배웠냐면, 실제적으로 몇 차 방정식까지 배웠죠? 우리가 아까 하면서 2차 방정식까지 배우지 않았어?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다면, 우리 예준이는 뭐라고 얘기하겠냐? 2차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리죠. 근해 공식 안에 그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이 근해 공식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뭐가 모든 게 들어있다? 개념의 모든 게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했을 때 몇 차 방정식부터 그럼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3차 방정식부터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몇 차부터? 3차. 그러면 선생님 왜 3차부터 고차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나한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을 언제 배우냐면 1차 방정식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차 방정식을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풀이를 배워요. 1차 방정식 풀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이 되는 x값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은 언제 배우느냐? 2차 방정식은 중3 때도 배우고 언제도 배우죠? 고1 때도 배워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죠. 2차 방정식, 2차 함수, 앞으로 배우게 될 2차 부등식까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순간 고등학교 수학은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2차 방정식은 고1 때 엄청 중요해요. 왜냐? 고1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배울 때 연립 방정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다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됐을 때 그게 바로 교점이 되는 거니까 다 고1 과정이에요. 고1은 연방을 때리면 그 교점을 구하는 건데 그래프에서 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2차 방정식 풀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배우죠.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 있다. 자,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다 근 구하는 싸움이에요. 항등식은 뭐 다르죠. 항등식은 뭐 찾는 싸움이었죠?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미정계수 찾는 싸움이었어요. 방정식은 누구 찾는 싸움이다? 다 참이 되는 x값, 참이 되는 x값, 다 근과 해를 구하는 싸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에서 우리가 다 배우겠지만 첫 번째 뭐를 해본다? 인수분해 풀이법을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통해서 근을 얻냐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사실 근해 공식 몰라도 되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바로 근해 공식입니다. 그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이 있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인수분해 풀이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무슨 풀이법이 있다?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3차 방정식부터는 재밌는 게 뭐냐? 3차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고차 방정식 부르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몇 차 방정식까지만 다루냐면 3차 방정식과 어디까지 다룬다? 4차 방정식까지 다뤄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겠지만 방정식에서 다 뭐 찾는 싸움이 될 확률이 높냐면 다 뭐 찾는 싸움이 될 확률이 높죠? 큰 찾는 거죠. 항상. 이때 3차와 4차 방정식은 자, 똑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뭐를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3차,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풀이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할 수가 없다.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봐봐.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뭐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었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빠르게 해놔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는 무조건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근데 3차 방정식부터는 정말 미안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인수분해가 되는 3차, 4차 방정식이 많을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4차 방정식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예준아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야.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뭐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결론은 준영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뭐를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왜 3차부터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3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인가요? 그게 아니야. 3차부터 뭐를 구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부터 뭐라고 부른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준아 근을 구할 수 없는데 이거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어요? 근 구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못 구하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뭐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문제는 다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우리 준영아 다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 뭐가 될 거야? 100%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100%예요. 다 뭐가 되게 돼 있다?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못 구해 근을. 그러니까 근을 물어보지 않을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요? 2차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랑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는 것보다 뭐를 많이 썼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많이 썼냐? 2차 방정식에서 정말 근의 공식 쓰는 경우 별로 없잖아. 뒤에 보면 다 뭐 썼죠? 근과 뭐를 썼죠? 계수와 관계를 썼죠. 인수분해 안 됐을 때 거의 다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다 뭐로 빠지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럼 결론은 3차, 4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대놓고 우리로 뭘 하라는 얘기냐면 너 뭐해? 인수분해? 해.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차피 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보러 3차와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데 근에 관련된 문제, 근을 구하래. 그럼 다 뭐 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일단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는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선생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인수분해 안 해도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노벨상 같은 피해자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근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왜 3차부터 고차 방정식 하는지 알겠어요? 뭐를 구할 수 없다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3차와 4차까지만 다룹니다. 5차, 6차, 7차도 다루지 않아요. 뭐 풀 수는 있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일단 689번을 보자 이거예요.
일단 689번을 봤을 때 3차 방정식이 나오죠.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얘기는 근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했던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인수분해했죠. 어떻게 했죠? 근을 때려 맞췄어요. 준영아, x에 뭐 집어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너의 느낌상. 1. 그래요. 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에서 파트에서 배웠던 거를 씁니다. 계속 쓸 거예요. 자, x1 대입해보세요. x1 대입해보면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가 0이 되네요. 그러면 얘가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 3차 방정식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 얘기예요. 얘가 내가 이제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는데 당연히지만 x-1은 갖고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조리제법으로 어떻게 하죠? 나눠가지고 이 나머지를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는 거죠. 다 배웠죠? 그래서 1로 조리제법을 써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써서 1을 해가지고 조리제법을 쓰는 거죠. 빠르게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2차식까지 떨궈지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선생님 왜 2차식까지 나누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겠고 예준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못 쓰면 돼. 2차까지 떨어졌으니까. 못 쓰면 되는 거야. 근해 공식. 그러니까 2차까지만 떨구면 끝나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2차부터는 인수분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3차는 한 번만 나누면 돼. 근데 4차는 2차까지 떨구려면 몇 번 나눠야 되냐? 2번 나눠야 되잖아. 조리제법 2번 써야 되는 거지. 4차 같은 경우에. 2차까지 떨궈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4차가 나오면 좀 더 귀찮아져요. 문제가. 떨궜어. 여기까지 떨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 그렇죠, 이거 되죠? 이거 뭐로 되죠? x-2랑 뭐로 되냐? x-2랑 x 플러스로 되니까. 이게 0이 될 때의 근을 구하라고 하면 x는 1, 근이 x는 2, x는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되는 거죠.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x값이 몇 개를 구하는 거죠? 3개를 구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근을 뭐라고 부르냐? 가장 큰 근을 알파. 얘가 알파인 거예요. 가장 작은 근을 뭐라? 베타. 얘가 베타인 거예요. 알파는 베타를 빼래. 답은 3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가 뭐라고 가르칠 거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해라. 고차 방정식 나오는 순간 3차나 4차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뭐 할 게 없다니까? 뭐 풀 수가 없다니까? 근을 구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나오는 순간 근을 구하러 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690번도 3차 방정식인 거고 691번은 4차 방정식이죠. 맞아, 안 맞아? 그다음 692도 4차야. 그럼 4차도 하나 풀어볼까요? 692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692번. 692번도 당연하겠지만 나오는 순간 4차 방정식이 나왔네. 오케이. 인수분해 한번 하러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귀찮겠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얘 뭐 집어넣으면 0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2? 2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2 한번 넣어볼게요. 2의 4승 16,
2의 제곱 4이 8 3이 6 마이너스 0 되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0이 됐죠? 그래서 2로 조리제법을 씁니다. 그래서 1 3차함계수 0 2차함계수 마이너스 1 1차함계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2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다시 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3차식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차가 될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냐 봤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네. 뭐 집어넣으면 0 된다고요? 이제 마이너스 1로 그릴 수 없어요. 재활용 합시다. 1, 마일, 1, 마일, 1, 마일, 0 되잖아. 마이너스 1가 또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있는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허근의 두 개를 구하라고 한다고 치면 이쪽에서는 허근 나올 수가 없죠. 그냥 x가 2가 근이고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허근은 다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준영아? 허근은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근 나올 거 아니야. 2하고 마이너스 1은 뭐 허근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디서 허근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럼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판별식을 통해서도 허근 나온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은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허근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두 허근이 나올 겁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가 돼서 마3이 돼서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두 허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허근 나오면 다 뭐로 가게 되죠? 대부분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이 근을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치면 근과 계중에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은 가장 근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는 순간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2배에서 1에서 빼는 거죠. 1 빼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공식 변형은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문제 풀다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고차 방정식은 일단 뭐하고 본다? 인수분해하고 본다. 이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2차식까지 떨궈주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늘 내가 이제 뒷시간을 주면 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문제들을 하나씩 다시 풀어보면서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고요. 인수분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갑시다. 유형 2번으로 가면 다차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하기 딱 좋게 어떤 인수분해 풀이법이냐, 다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건데, 일단 뭐 하면 인수분해하기 딱 좋겠냐, 우리 준영아? 뭐 하면 인수분해하기 좋겠냐, 준영아? 치환. 다 많이 배웠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치환해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A로 치환한다고 치면, 치환하는 거는 100% 내가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 치환할 때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이제 A-4,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게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X-4, X 플러스 1. 얘는 X-1, X-2가 되는 거죠. 근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니 4, 마이너스 1, 2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만 찾으라고 했냐면 양의 근의 합을 찾을 양수근만 찾아야 돼. 다 더해요. 다 더하면 4, 1, 2니까 답은 7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다차방정식은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이게 이제 심심하니까 뭐 켤레복소수 같은 개념도 섞어서 넣고 문제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97번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 아닌가요?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치환하는 거 이거 전기에서 공통 부분 치환하는 거 697번 많이 봤죠? 이거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697번 같은 유형은 처음 본다. 그럼 인수분해 때 더럽게 공부를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이런 거. 많이 봤을 만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얘는 이제 보자마자 몇 차 방정식이냐? 4차 방정식이죠.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치환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랑 짝을 지어주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짝을 지어서 먼저 전개를 해주게 되죠. 알겠지만,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치환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워낙 많이 봤었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 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05에다가 55를 더하니까 1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망하는 건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대신에 다시 x제곱 더하기 4x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뭐의 근을 구해라? 준영아, 모든 뭐의 근을 구해라? 식은. 식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2차 방정식 두 개 있잖아요. 어떻게 식은 나오는지 어떻게 찾죠? 뭐 써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 뭐 써보면 알아요. 식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별식 써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얘 판별식 쓰면 4분의 d1 쓴다고 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c 20이네. 양수네. 식은 나와요. 자, 얘 d2 4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될 테니까 얘도 양수니까 여기서 식은 나오겠죠. 둘 다 식은이 나옵니다.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 식은은 알파 베타, 여기는 감마 데타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여기서 모든 시그널의 곱이니까 이 알파 베타의 곱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의 곱은 우리 2차 방정식 근각의 생기는 무조건 써요. 알파 베타의 곱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여기는 감마 데이터의 곱은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근과 기분계를 쓰면 그럼 이걸 곱해주면 끝나요. 왜냐? 모든 시그널의 곱이니까 이걸 곱해주면 끝나요. 그럼 얘를 다 곱하면 결론은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가 되는데 이거는 마 16이랑 마 10을 곱하면 되겠고 답은
1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 다 뭐를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엄청 배웠어요. 미치도록 배웠죠. 앞으로도 미치도록 쓸 겁니다. 그냥 고1 과정에서는 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엄청 나와요.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가면 다시 다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구냐? 복 2차식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복 2차식. 복 2차식도 인수분해하는 거를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당연히 배웠죠. 그러니까 이 고차 방정식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디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인수분해 파트에 복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구해요, 그냥.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는 어느 파트랑 연결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인수분해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잘 공부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뭐가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수분해 파트랑 2차 방정식의 개념이 엮여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계속 나오죠? 미친 듯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그것만 잘 아시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인수분해 파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 파트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영상을 보면 되는 거죠? 앞단원으로 가서 인수분해 파트의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자, 보기차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복습을 해보자면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랑 크로스 인수분해에서 풀면 돼요. X제곱을.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배우게 되죠. 식을 바꿔서. 자, 그러면 698번에서 딱 두 가지 유형만 풀어봅시다.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698번이에요. 뭐 거의 복습이죠.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 다 짝수의 개수가 있구나. 보기차식이구나. 인수분해가 해봐야지. 크로스 인수분해 해보니까 x제곱 나왔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합차로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이 4개가 나오는 거죠. 1 또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다 절대값 붙여서 다 더하래요.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2. 이 근 4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될 텐데 이게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다 절대값 붙일 거예요. 다 절대값 붙이면 결론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다 절대값 붙이면 다 양수 바뀝니다. 다 절대값 붙여서 지금 다 더했죠. 다 양수로 바꿔가지고 다 더하시면 되겠고 답은 뭐가 되는 거다? 6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걸 튀었다. 끝나야 돼요. 그럼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푸냐? 또 이제 그게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던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유형이 몇 번에 있겠냐라고 보자면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700번, 뭐 701번 같은 게 이제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뭐 701번 볼까요? 701번을 보자면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36은 0이 되겠고요. 이제 얘의 근이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한다고 배웠는지 우리 준영이 기억나니? 이거 이꼴로 바꿔야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로 바꿔야 되는데 두 가지죠? 얘의 제곱하고 얘가 x제곱의 제곱이고 얘가 뿔마 6의 제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 x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서 빼가지고 이게 묶이냐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제곱해서 빼서 제곱으로 묶이냐 어느 쪽이 묶이냐 이게 무조건 있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 쪽으로 가면 이 가운데가 뭐가 나오죠?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가운데가 뭐가 나옵니까? 곱해서 2배니까 주변에 뭐 나오죠? 곱해서 2배 하니까 12x제곱이 나오겠죠? 얘 제곱한 거 여기 있어요? 얘 제곱한 거 여기 있어요? 깔맞춤은 끝난 거야. 가운데만 맞춰주시면 돼요. 다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얘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얘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가운데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지금 12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더 빼야 되냐? 우리 준영아. 12x제곱에서 3x제곱 빼면 얼마 더 빼야 돼? 9x제곱을 더 빼야 되겠죠? 근데 9x제곱이 제곱수가 돼요? 뭐의 제곱이 돼? 9x제곱이면 3x의 제곱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여기는 봐봐 마이너스 12x제곱인데 빼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돼버리면 당연히 좀 인수분해가 되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은 더하시고 한 번은 빼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다 나왔기 때문에 끝난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뭘 찾았냐? 내근이 여기서 이게 알파 베타 근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감마 델타라고 한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다 뭐로 가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죠. 인수분해 안 돼요. 잘 보면 알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사, 알파 베타는 6. 여기서도 감마 델타는 3, 감마 곱하기 델타는 2분의 9분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겠냐? 알파분의 베타분의 감마분의 델타분의 더했으니까 통분해요. 알파 베타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감마 델타 쪽 통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분의 마사 더하기 6분의 3 돼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이에요. 자, 이렇게 보기 차식이 나와도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유형 4번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상방 방정식이 나옵니다. 개수가 서로 대칭인 방정식이죠. 인수분해 하는 거 이거 배웠어요. 4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대칭인 경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뭐 하나만 풀어봅시다. 딱 정해진 패턴이니까. 자, 앞에서 이제 뭐 인수 정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안 돼요. 넌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자, 딱 봤을 때 4차식이니까 보기차식 아니네. 인수정리 써도 안 되네. 치환도 안 되네. 넌 누구니?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봐야 될 게 뭐다? 개수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인수분해는 딱 정해져 있다고 했죠.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선생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수분해 풀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겠죠?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x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양변을 뭐로 나눈다고요? x제곱으로 나눠요. x제곱 나눠요. 이 가운데 걸로 이게 대칭이 딱 되는 순간 x제곱 나눕니다. 그래서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돼요.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누구누구끼리 붙냐? x제곱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요. 자, 이 패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제곱 나눠서 얘랑 얘랑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치환하냐? 누구로 치환하냐? 요 x 더하기 x분의 1로 치환합니다. 자, 이것도 뭐 다 정해져 있는 패턴입니다. 앞부분에서 개수가 대칭인 식의 인수분해가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것들입니다. 얘를 치환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로 나온다? a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다 이거 고생공식 변형이니까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다. 플러스 5a-4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는 것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치환되는 것 중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6, a-1은 0이 되겠고요. 다시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a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냐? 아까 x제곱 나눴죠? 아까 x제곱 나눴어, 안 나눴어? x제곱 같이 곱해줘요. 여기다 x 곱하고, 여기다 x 곱해요. 같이 x제곱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x 곱하고, 여기다 x 곱해요. x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여기다 x 곱할게. 6x 더하기. 여기다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이거의 근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x제곱 곱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찾으라고 했냐 문제에서 실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 실근이 나오냐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실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 배씩 써보니까 근의 공식 쓸게요. 정말로 오랜만에 근의 공식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식은 나오니까 짝수 근의 공식 쓰면은 마3 뿔마 루트 3의 제곱 마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3 뿔마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몇 번이죠? 몇 번이죠 답은? 2번인가요? 이쪽은 허근이에요. 안 구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것도 인수분해 파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유형 5분까지만 하고 이제 쉽시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 주면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한 땀 한 땀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6번은 자, 3차 방정식을 줬는데 미지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약간 그 2차 방정식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의 한근이 3이래. 그러면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우리 예준아? K값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근을 줬으니까 근을 얻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X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왜냐? 근이라는 거는 3이 되는 X값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근을 3이라고 준 순간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 식은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근이 3이야.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X에 3을 대입하게 되면 27
빼기 9K 플러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K가 나오겠고 27에서 빼면 18 더하기 24가 나옵니다. K는 몇이 나오냐? 4가 나와요. K가 4가 나오니까 대입해요. 그럼 3차 방정식이 나오겠고요.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오는 순간 뭐를 통해서 근을 구하면 되냐면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 문제죠. 선생님, 뭐로 조리제법 쓰면 될까요? 우리 근 아니잖아. 3이라는 근을 아니까 곧바로 3으로 조리제법을 쓰시면 되시겠죠? 뭐 굳이 구할 필요 없겠죠. 3제곱은 0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벌써. 또 3 찾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곧바로 조리제법 써요. 1, 마이너스 4, 6, 마구 써서 3으로 조리제법 씁니다. 3, 1은 3, 마 1, 마 3, 3, 9, 0.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3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겠고 이쪽에서 알파 베타근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두 근은 어디서 나온다? 3근은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인수분해 안 되겠지만 100% 이제 근과 기수관계 쓰면 돼요. 뭐 구하는 문제죠? 알파 플러스 베타 K4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근과 기수관계를 쓰게 되면 이 두 개를 더하래요. 답은 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주어지면 X에다 대입하시면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엔 또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이쪽에 이제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쉬도록 할게요.